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od question 기사인데요. Did Pelosi trip make Taiwan less secu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시다시피 이제 펠로시 그 미국의 서열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하원 의장이죠. 이분이 이제 올해 은퇴를 하거든요. 2022년 은퇴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갔다는 거예요. 8월 첫째 주에. 그래서 이제 펠로시 이분의 하원 의장님의 그런 트립, 이번에 여정이 되겠죠. 이번에 그 여행이 make 타이완을 덜 secure, 불안하게, 덜 그 확보하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 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스피커 펠로시가 방문했다고 지금 웰컴 투 타이완 해가지고 그 전광판에 나와 있죠. 스피커란 말은 대문자로 쓰면은 하원 의장이란 뜻입니다. 결론은요, 세계 무대에서 오래 은퇴하다 보니까 자신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전 세계 292만 명이 그녀가 탄 비행기 항적을 추적하는 이런 해프닝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분은 40년생입니다. 82세고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출신입니다. 제52대 연방 하원 의장을 했고요. 지금 2기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여자분인데 과연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언론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궤적을 한번 추적해 봤는데, 원래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바로 이제 동중국해를 지나서 가면 지름길인데 굉장히 그 돌아서 가고 있죠. 필리핀 해역을 거쳐서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펠로시 비행 경로를 타이완을 이제 갔는데 7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위협을 했거든요. 격침을 한다는 둥. 그래서 그 모든 걸 비밀 여정으로 갔다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8월 4일 날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중국이 이 타이완을 포위해가지고 장거리 실탄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서울에서 뭐 대전 사이의 거리인데, 요 거리에 있는 타이베이, 즉 대만을 다 둘러싸서 해상 공중 훈련, 미사일 시험 발사. 그러니까 이 대만을 이렇게 건너서 미사일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그 미사일이 서울을 지나서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현재 82세거든요.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동아이냐면 김정인 그 옛날 그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최불암, 이분이 82세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펠로시 여사가 굉장히 동안이라는 것이죠. 젊게 나오잖아요. 할머니인데. 바이든보다도 2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누나라고 불러야 되겠네. 트럼프보다는 6살. 2016년 힐러리가 대선 나왔을 때 힐러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힐러리가 대선이 되면 민주당이니까 은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으로 트럼프를 견제하고 계속 일하자고 말을 했다는 거죠. 견제를 위해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이고요. 아버님이 이탈리아계고요. 77년 남편 사업차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이제 지지 기반이 샌프란시스코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1987년 하원 보궐선거에 이제 나오면서 내리 35년간 이제 18선을 한 거예요. 이게 35년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정치가라는 얘기고, 샌프란시스코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청나라 말기에 그 가난한 중국 사람들이 이주한 곳이잖아요. 이게 철도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끄터리가 이제 대륙횡단 철도를 놓고 노동자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20% 정도가 중국 사람이 존재해요. 중국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기가 텃밭이 지역구가 이제 중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민주화에 관심이 많고, 또 민주당이니까 인권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행보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법을 통과시켰고요. 1991년도, 이게 89년도인가 2년 후에, 91년이죠. 89년도에 천안문 사태, 즉 탱크로 밀어버렸잖아. 민주화하는 그 백성들, 시민들을. 천안문 사태 추모 지지 현수막을 내걸고 성명을 낭독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예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 주도를 했다. 그래서 선수들만 갔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때. 자, 이런 걸 주도했던 여자분이라는 거. 이게 배경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 볼 때는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권을 위해서 타이베이를 방문했던 그 일정은 대단한 중국에서 볼 때는 그 눈에 가시거리. 계속 중국의 인권을 욕하고 전 세계 동맹을 요구했던 이분의 입장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like that 그와 같이 했고요. She has gone 그녀는 갔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U.S. 하우스 스피커 대문자니까 하원 의장이라고 했죠. 자, 낸시 펠로시 이분이 이제 departed 출발했다는 거죠. 타이완을. 자, on August 3 그러니까 8월 3일. After lightning visit. 자, 번개 비지트라고 했죠. 왜 번개냐면 갑자기 온 거죠. That included addressing the island parliament. 이게 대만 섬의 그런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visiting each national human rights museum.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 뮤지엄 박물관도 방문했다는 것이고, hold a televised meeting with President 차잉위안 그 여자분이죠. 이분과 함께 지금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어떤 미팅을 개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이제 방문했다는 것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President of the Control Yuan and the Chai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그래서 Human Rights Museum 타이베이에 있는데 여기에 방문해서 지금 히어링, 브리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인권위원장으로부터. 이곳은 2018년 5월 달에 개관한 국가인권박물관인데 대만 국민당, 그러니까 대만 본토,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 져가지고 국민당이 이제 그 대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계엄령을 시기에 인권을 탄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대만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성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당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최고위직을 국민당, 그러니까 중국에서 외부인들이 와서 차지를 하다 보니까 뭐 월급을 뭐 반절만 줬다는 등 월급 차이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본성인들이 이제 데모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47년도 2월 28 민중 폭동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살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인권 문제의 박물관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이제 들어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펠로시 의장님은 the most senior,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이 먹은 미국 정치가로서 to visit Taiwan in a quarter century. 쿼터니까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5년 만에 대만을 지금 방문한 거예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자, 그렇지만 베이징 리액션, 중국의 반응이죠. to the trip, 이 여행에 대한 반응은 it consider the self-ruling island its sovereign territory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간주하기를 스스로 통치하고 있는 아일랜드 섬, 즉 대만을 sovereign territory,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iercely opposed, 그래서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이 방문을. 그래서 아주 swift, 빨리, 그리고 unprecedented, precede가 이제 선례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on이니까 전례 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례가 없이 빨리 대만을 이제 방문을 해서 떠난 것이죠. 자, within hours of 펠로시 departure. 그래서 펠로시의 departure, 출발 몇 시간 안에 중국은 began several days of five-fire drill. 그래서 라이브 파이어니까 아주 실시간으로 화염을 발포하는 그런 드릴, 연습을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테스트도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encircled 타이완, 대만을 둘러쌌다. 아까 그 대만 마치 낙엽 하나가 바다에 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나라가 대만에 보면 경상도 면적 정도가 되고요. 64%가 산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죠. 2,300만. 중국과 아까 150km 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이완을 다 둘러싸가지고 막 미사일이 여기 대륙을 지나가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머누버란 것은 작전이 되겠죠. 작전. 이런 작전들은 the largest in recent memory. 최근 기억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런 작전이었고요. impede란 말은 feed가 그 push란 뜻이잖아요. 다리. IM은 in이죠. 그래서 다리를 안에다 넣다. 그래서 다리를 걸어 넣다. 즉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해하다. impede. 그래서 hinder, hamper,
방해하다, 뭐 차단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mpede 다리를 넣었다는 거죠. 커머셜 shipping 그러니까 상업적 배 선적 같은 것을 방해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남중국해다 보니까 많은 물동량의 배들이 지나가는데 군사훈련하면서 그 배들이 이제 위협이 강하니까 배들의 선적 같은 것을 방해를 했고, 또 flight 비행을 방해했죠. to the island 대만으로 오는 이런 비행을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타이완의 그런 foreign minister 외교 장관은 그래서 accused A of B죠. A를 B로부터 비난했다. 베이징 즉 중국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using the drill 이 군사훈련을 하는 걸 비난했다는 거죠. 이 군사훈련은 as a pretext for pretext란 말은 구실, 핑계 이런 뜻이에요. pretext for 덩어리 표현. 뭐에 대한 구실로 말을 했냐면 taking over the Taiwan Strait 대만 해협을 take over 접수한다는 그런 구실로 이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separate the island from mainland China 즉 중국 본토와 이 아일랜드 즉 대만을 separate 구별시키는 대만 해협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타이완 대만 사이에 있는 이 스트레이트 타이완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대만 이 해협 요것을 이제 군사 훈련하면서 이제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실로 여기는 중국 땅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자, Chinese State Media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 미디어 언론은 말하기를 the drill 이 군사 훈련은 involved over 100 warplane and more than 10 destroyer 구축함이 되겠죠. 잠수함을 파괴하는 그런 10개의 구축함과 100개의 그런 warplane 그 전쟁 그 전함이 되겠죠. 전쟁할 수 있는 비행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군사 훈련이었다는 것이고 이제 프리깃이란 말이 이제 구축 그 큰 전함 항공모함이 가면은 옆에 그 새끼 항공모함이 따라가죠. 그 호위함 그것이 이제 프리깃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깃함들도 이제 같이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자, some of the missile 그래서 미사일 중에 몇 개가 이제 flew 날아갔다는 거죠. 타이완을 오버 그러니까 타이완을 넘어서 걸쳐서 넘어갔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주권 국가인데. 그리고 이것은 가장 worrying first 이게 첫 번째 걱정거리였는데 반면 others are landed in Japanese water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국 여기가 이제 재팬이잖아요. 근데 재팬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이 이제 Japanese water라고 하죠. 일본 해협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 미사일들이 랜디드 착륙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만을 넘어서 비행을 했다는 거죠. 그 미사일이 뭐 이런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 해협 사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on 타이완에서 볼 때는 whether 펠로시의 이런 비짓 방문이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whether가 주어가 되겠네. remain 동사, a point of division, 분열의 포인트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좀 갈등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디비전은 원래는 divide, 분열, 뭐 나누다, 부서, 뭐 이런 뜻도 있고 대립 뜻도 있고. 그러니까 좀 대립의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one side of Taiwan legislative building. 그러니까 legislative building이니까 입법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 입법부의 측에서 볼 때는 어떤 그룹이 held up 배너 그러니까 깃발을 들었는데 welcoming her 그녀를 환영하는 그런 깃발이었죠. to the Republic of Taiwan 타이완 공화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in a nod to nod란 말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멋의 존재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aspiration 열망이 되는데 어떤 열망? formal independence 공식적인 독립국가잖아요. 대만이. 근데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식적인 독립국가라는 것에 대한 열망의 그런 나드, 승낙의 표시로 Republic of Taiw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던 그룹도 있었고 Across the way, 그 길 반대쪽에서는 건너서편에서는 Pro-Beijing Demonstrator, 그러니까 중국 편의 어떤 데모자들은 brandish란 말은 동사로 쓰여가지고 휘두르다. 자, 우리가 이제 플랜카드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식 발음은 이제 플래커드라고 해요. 플래커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 현수막은 denounce 하면 이제 비난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The 8-year-old 이 82세 먹은 이 하원 의장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아스니스트로. 원래 아스니란 말은 방화란 뜻이거든요. 방화. 그러니까 불을 지른 사람이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meddle in 하는 수거죠. middle in 즉 중간에서 간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차이나의 internal affair, 중국 내정 간섭 문제를 간섭하는 그런 방화범으로서 이제 비난하는 어떤 플래커드를 이제 브랜디시, 현수막을 이제 휘두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사진이 이거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이 91년도 아까 말했듯이 중국 베이징 천안만 광장에서 이제 중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꺼내들고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몇 명과 함께.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공안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갔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굉장히 인권에 목을 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스틸 여전히 이 펠로시의 비짓 방문은 왔다. Days after China strongman Xi Jinping won. 자, 시진핑이라는 그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스트롱맨, 독재자인 시진핑이 won, 경고했다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against, 뭐 하지 말라고. play with fire, 불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over the island. 그러니까 이 대만에 대해서 불장난하지 말라고 바이든의 행정부에게 경고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지금 며칠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beyond the heightened risk, 그래서 이제 위기가 heightened, 고조가 됐잖아요. confrontation, 이런 대결의 어떤 위험이 고조가 됐는데 between the nuclear arms superpower, 지금 핵 무장이 된 이런 초강대국 중국과 이제 어떤 위험이 고조가 된 것을 beyond 넘어서서 the trip, 이번의 여정이 could undermine, 해칠다. 또 미국의 policy, 미국의 정책이죠. 어떤 정책? strategic ambiguity. ambiguity란 말은 ambi가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mbiguity란 말은 애매모호함, 두 개를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함을 뭐라고 한다? ambiguity라고 그래요. ambi가 두 개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제 ambivalt란 말 쓰잖아요. ambivalt. 양면성 있는 사람. ambivalt 이런 말 쓰죠. 양면성 있는 사람. 즉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이 다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ambivalt. 그래서 ambi란 말이 두 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정책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 중국과의 외교를 이제 핑퐁 외교라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 때 외교가 이제 성립되면서 대만을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대만의 이제 가치가 지금 뜨고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중요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때문에 중국, 그 대만과 미국이 친해졌단 말이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이제 버리고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strategic ambiguity를 undermine. 자, mine은 원래 광산이잖아요. under가 아래니까 undermine 하면 광산 밑을 판다. 그래서 뭐뭇을 해치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광산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번 여정이 미국의 그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정책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over 뭐에 대해서 whether it would defend the island in the event of 뭐뭐 할 경우의 수거죠. 이런 어택, 공격이 일어날 경우에 이 대만섬을 defend, 보호하겠다는 거에 대한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이제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프로치 접근은 crafted,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979년도에. After 미국이 이제 cut off formal tie, 공식적인 tie, 관계를 cut off, 잘랐다는 거예요. 타이베이,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보면서 79년도에 외교를 이제 중국과 미국이 외교 수립을 하면서 타이베이를 버린 거예요. 이런 접근은 intended to,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avoid, 피했다는 거죠. 자, 라이란 말은 짜증나게 하다. 중국을 짜증나게 하는 걸 피하고 discourage Taiwan from, discourage A from B죠. 낙담시키다. 그러니까 중국 타이완을 하여금 괜히 필요 없게 포크 더 드래곤, 공룡, 그러니까 용을, 포크란 말은 이제 쑤셔놨다. 그러니까 용을 갖다가 굉장히 필요 없이 쑤셔 넣는 것을 로부터 넣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이어서 드래곤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을 말하겠죠. 괜히 중국을 코터를 건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국을 라일링, 짜증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도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이번 접근이 이런 것을 이제 해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예요. 자, 오늘은 이제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만의 어떤 위치, 즉 반도체 때문에 이러거든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대만을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반도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무력이라도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 갈등 관계 이야기를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